교과서 24쪽입니다. 교과서 24쪽과 25쪽에서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근대화에 상당히 중요한 그 개혁들이 이루어진 1차, 2차 가보개혁과 3차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4쪽에는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의 배경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이 부분은 1차 가보개혁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자, 이 부분은 2차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1차 가보개혁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먼저 궁극기무처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1차 가보개혁이 특히 추진될 때에는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들의 패정개혁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교과서에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이 청일전쟁 직후에 강력하게 개혁에 관여를 하기 위해 작심을 하고 추진한 개혁이 2차 가보개혁인데요. 일본의 이미 이제 여기서는 궁극기무처는 폐지를 하고요.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박영효라는 강력한 친일파를 귀국시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기본 방침을 담은 홍범 14조를 고종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추진하는 개혁이 2차 가보개혁. 핵심적인 내용으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화약 후 동학농민운동 때의 전주 화약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안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을 내세워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게 제1차 김홍집 친일 내각이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새 정부는 군국기무처 매우 중요합니다. 설치하고 개항 이후 실시된 개화 정책, 즉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을 얘기하겠죠. 계승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정부와 왕실을 분리하고 국내부라는 관청이 설치되면서 의정부와 국내부 이렇게 정부와 왕실이 분리됩니다. 과거 제도와 신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우리 역사에서 이제 신분 제도가 드디어 완전히 없어집니다.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였고 또 세금을 화폐로 내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1차 개혁의 내용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일본은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박영효라는 인물을 귀국시켜 새로운 강력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게 합니다. 이것을 2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죠. 새 내각은 개혁의 기본 방침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고 수령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을 분리시켜 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해 사법권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또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국군이 국민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고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근대 교육기관들을 막 제도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대적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2차 개혁.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국기무처의 회의 장면. 군국기무처면 1차 가보개혁이죠. 군국기무처는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약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하고 국왕의 승인을 얻어 공포하였다. 교육 입국 조서. 자, 이거 2차 가보개혁 때의 개혁안이죠. 1895년 2월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조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네마다 소학교가 세워지고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하고 추진하는 개혁인데 실제 내용은 1,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의 관할에 속한다. 민법, 형법을 엄격하게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동학농민군의 주장이 반영된 조항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동학농민운동 때 반영된 거 이제 6번. 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때의 패전개혁안을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름이 없는 잡다한 세금을 금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 이게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1894년 12월 12일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을 울리고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2차 가부개혁 내용입니다. 독립서고문은 청으로부터 독립하였음을 선왕들에게 앞서 돌아가신 그 왕들에게 고하는 글이고 홍범 14조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까지 24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